드디어 마지막 5편입니다. 1편부터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감사 인사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며느리를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오해의 시작이 큰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며느리는 6년 동안 그 약속을 숨겼을까요? 왜 저는 가장 늦게 알았을까요? 오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집니다. 수연이가 6년 동안 지켜온 비밀.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김순례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2월 둘째 주, 수연이 수술이 이틀 뒤로 잡혔습니다. 재민이는 수술 전날까지 병원에서 지낼 거라고 했습니다. 수연이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순례는 처음으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여자가 좋은 아들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느껴졌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 순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번호, 큰아들 재욱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재욱이. 재욱아, 오랜만이다. 수연이 수술 내일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시간이 수술 다음 날 도착이에요. 미리 연락하려고. 그래, 오면 좋지. 재민이가 좋아하겠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수연이 어때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렇지. 많이 야위었어. 엄마랑 사이는요? 순례는 잠깐 멈췄습니다. 달라졌어. 이제는? 다행이다. 재욱이 목소리에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행스러워하는 건지. 재욱아, 너 수연이 잘 알아. 아니요. 얼굴 몇 번 못 봤잖아요. 근데 왜 다행이라고 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재욱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재민이가 수연이랑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요.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던 애. 6년 전이지. 맞아요. 그때 재민이가 수연이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인사시켰잖아요. 순례는 기억했습니다. 재욱이가 잠깐 귀국했을 때 가족들이 모인 자리. 그때 수연이도 왔었습니다. 그날 제가 수연이랑 잠깐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재민이 없는 데서요. 왜? 제가 먼저 부탁했거든요. 재민이 화장실 간 사이에. 순례는 이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수연이한테 부탁했어요. 재욱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미국 있잖아요. 재민이 옆에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 혼자 계시잖아요. 제가 멀리 있으니까 엄마를 챙길 수가 없는데 재민이가 그것도 잘 못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좀 눈치가 없어서. 그래서 수연이한테 말했어요. 재민이랑 결혼하면 엄마 곁에서 잘 챙겨달라고. 제가 못하는 것 대신 해달라고. 부탁이 무리라는 거 알면서도. 순례의 손이 핸드폰을 잡은 채로 굳었습니다. 수연이가 뭐라고 했어? 재욱이가 말했습니다. 할게요. 라고 했어요. 짧게. 순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재욱이가 계속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결혼하기 전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은 고마운데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넘겼는데요. 엄마가 허리 디스크 치료받을 때 재민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이가 엄마 치료비를 몰래 내고 있다고. 재민이가 그걸 나중에 알고 저한테 말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수연이가 제 부탁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재민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수연이가 모르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재욱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6년 동안 제 부탁을 지킨 거예요. 순례는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재욱이가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할게요. 그 짧은 대답 하나가 6년이 됐습니다. 수연이는 6년 전 재욱이의 부탁을 마음에 새기고 말없이 지켜왔습니다. 칭찬도 없이,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되려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욱이도 6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의 뜻을 존중해서. 재민이는 나중에 알았지만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세 사람이 각각의 이유로 침묵하는 동안 순례 혼자 그 여자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밤. 하지만 병원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 가는 길 내내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불빛들, 사람들. 저 사람들 중에도 오해받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그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순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나이 든 손. 이 손이 10년 동안 그 여자에게 따뜻하게 한 번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 복도. 늦은 시간이었지만 면회가 됐습니다. 수술 전날이라 예외적으로. 순례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재민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재민이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어떻게 오셨어요? 잠깐 봐야 할 것 같아서. 재민이가 순례를 들여보내고 눈치껏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겠다고. 병실이 다시 둘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수연이가 침대에 앉아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늦게 오셨어요. 응. 순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수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야윈 얼굴. 수술이 내일인데도 차분한 눈빛. 감정을 안으로 누르는 표정. 그것이 이제 달리 보였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것, 말을 아끼는 것, 혼자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순례와 달랐을 뿐입니다.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닌데. 수연아. 네. 재욱이한테 전화 받았어. 수연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오래전에 재욱이가 부탁했다고.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챙겨달라고. 자기 대신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부탁을 6년 동안 지킨 거야. 수연이가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알면 어머니가 불편하실 것 같았어요. 부탁받아서 하는 거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할까봐. 자신이 칭찬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재욱이가 부탁해서 시작했지만요. 수연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중간부터는 재욱 씨 부탁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야? 수연이가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신 게 보여서. 외로우신 것 같아서. 순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로우신 것 같아서. 10년 동안 그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외롭다는 것을. 남편을 잃고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 작은아들과는 서로 거리가 있고 그 외로움을 말 한마디 안 하는 차가운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그 외로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 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조용히. 모르게. 순례가 손을 뻗었습니다. 수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이가 굳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12월의 밤이 있었습니다. 병원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례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10년 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어. 어머니. 아니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내가 먼저 마음을 닫았어. 처음부터. 그게 잘못이야. 수연이가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해. 더 다가갔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열어주길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것도 소극적인 거잖아요. 순례는 그 말에 픽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채로. 너 참 이상한 애야. 네. 미움받으면서 병원비 내고 오해받으면서 장보고 수술 전날에 자기 잘못이라고 하고. 수연이 입가에 아주 작은 웃음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도 이상하세요. 내가 왜? 이 늦은 시간에 병원 오시잖아요. 순례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며느리 앞에서 웃은 것이. 아니, 솔직히는 처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재민이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는 것을 보더니 재민이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수연이. 둘이 웃네요. 왜 이상해? 아니요. 좋아요. 재민이가 안으로 들어와 수연이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이 공간이 편했습니다. 수연아. 네. 수술 잘 될 거야. 수연이가 술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잘 될 거예요. 그 대답이 짧았지만 이번에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게 이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6시간. 술래와 재민이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재민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술래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는 못했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니다. 말이 없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었고, 차가운 것은 낯을 가리는 것이었고, 이기적인 것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재우기의 부탁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외롭다고 느껴서 아무 말 없이 그래서 했습니다. 오후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순조롭게 잘 됐어요. 재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3월. 수연이가 퇴원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회복이 잘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술래와 수연이, 재민이 셋이서 여의도 공원에 나왔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사진 찍는 사람들. 셋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연이는 지팡이를 짚지 않아도 될 만큼 회복됐습니다. 재민이가 옆에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이가 재민이 팔을 잡았습니다. 술래는 그 둘 옆에서 걸었습니다. 벚꽃이 지는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어졌습니다. 수연이가 멈췄습니다. 꽃잎 하나가 수연이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가 그것을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술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것 드릴게요. 꽃잎을 내밀었습니다. 술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벚꽃잎 하나. 이것이 뭐라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술래는 그 꽃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오래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이가 메뉴판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좋아하시죠? 왜? 여기 갈비찜 맛있어 보여서요. 시켜드릴게요. 재민이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술래도 웃었습니다. 너도 먹어. 네. 세 사람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밥을 먹으면서 가끔 술래를 봤습니다. 뭔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여자의 방식이었습니다. 말 대신 눈으로, 행동으로.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수연이가 술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계단 있어요. 술래는 수연이 팔을 잡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두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짧은 계단이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오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말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고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것을 표현하지 않지만 잊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연은 오늘도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술래에게 꽃잎을 건넵니다. 술래가 무릎이 좋지 않으면 함께 병원에 갑니다. 명절에는 도라지나무를 직접 묻힙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술래는 이제 압니다. 그 방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김순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더 일찍 알아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아프기 전에, 한참 지나기 전에. 당신 곁에도 수연이 같은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이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지 꼭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